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철도 안전법의 마지막 장 9장 벌칙을 시작합니다. 벌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1장서부터 또 8장까지 한번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1장 총칙에서 철도 안전법의 뭐 제정 목적, 뭐 용어의 정의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뭐 2장에서는 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여러분들이 하나씩 큰 제목이라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법 9장 벌칙을 통해서 철도 안전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 안전법에 대한 감을 잡는 것, 감. 철도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내가 고객의 입장, 여객의 입장과 또 철도 운영자, 또 철도인의 철도 종사자로서의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부분도 한 가지 좀 느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도 안전법에 대한 이제 이해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이제 보여지면서 9장 벌칙을 통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벌칙입니다. 자, 예전에 78조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새롭게 78조가 또 이제 그 신설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요 법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됐을 때는 이제 조금 이 법의 무게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겠구나, 무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1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셉니다. 아주 세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떤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불을 놓아서 소회한 사람. 이렇게 말이 되게 어렵네. 불낸 사람. 불을 내서 그 차량이 이제 완전히 소외하다. 완전히 불타버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요? 우리 1장 때 첫 시간에 우리 봤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생각나죠? 버젓이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인데 자기 신변을 비관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근데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다 같이 죽자. 말이 됩니까? 자, 이런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 중인 철도 차량을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이미 사람이 탑승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속 열차의 경우는 뭐 시속 250km, 300km로 지금 빠르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운행 중인 철도 차량을 탈선하게 하고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 그다음에 법 48조 1호에 보면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하여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행위, 즉 법 제48조 1호를 위반해서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하여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와, 세죠. 몇 년 전에 요 78조가 새롭게 제정이 됐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 그리고 과실로 요 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과실에 의해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사람이 이미 탑승해서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불을 놓았어.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과실이야. 그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과실로 요 2항, 그러니까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차량을 파손해서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어. 근데 과실이었어. 이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나 또 중대한 과실로 제 1항에 이 1항에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어떤 거? 사람이 탑승하고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불을 놓아서 다 불타게 한 사람. 사람이 탑승해서 이미 운행 중에 있는 철도 차량을 탈선하게 하고 충돌하게 하고 파괴한 사람. 근데 이게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을 했어. 이럴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요 2항, 즉 철도시설, 철도 차량을 파손해서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1항, 2항의 미수범은 또 처벌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죠. 2003년이죠. 2003년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말이나 됩니까? 그런 사고가 192명 사망, 340여 명 부상, 사상, 부상. 아이고 참 이렇게 강력한 처벌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벌칙입니다. 벌칙. 79조 벌칙. 자, 제49조 2항을 위반해서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뉴스에서 봤던 영상 있잖아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 기사님을 폭행했던 나쁜 놈들.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장면. 물론 철도하고는 다르나 뭐 같은 탈 것이고 같은 교통수단인데. 자,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것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철도 차량을 소외하고 충돌하고 파손하고 파괴한 자가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조 1항. 7조면 안전관리체계 쪽이죠. 자, 7조 1항을 위반해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 승인도 안 받았는데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한 자. 여기서 주의는 품질관리체계는 아닙니다. 안전관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선로가 부설돼서 새로운 철도 운영자가 이제 그 출범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안산선, 뭐 동북선이 이제 앞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착공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개통이 되겠죠. 이럴 때 새로운 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운영을 하고 철도 시설을 관리해. 이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6조면 뭐 철도 차량, 철도 용품, 뭐 형식 승인, 제작자 승인 나오는 동네죠. 자, 26조 3항 제3 1항을 위반해서 철도 차량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차량을 제작했어. 철도 차량을 제작했어. 승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변경 승인은 먼저 승인을 받고 변경을 했는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어. 그럴 때는 1천만 원 과태료에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제27조를 위반해서 철도 용품, 이제는 철도 용품, 철도 차량이 있고 철도 용품이 있었잖아요. 철도 용품 제작자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철도 용품을 제작한 자 역시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3의 2 개조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차량을 임의로 개조했어. 임의로 개조해서 운행한 자 역시도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 38조를 위반해서 적정한 개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 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했어. 개조라고 하는 것은 철도 차량 새롭게 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맡겼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이 38조를 위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철도 차량을 운행했어. 겁도 없네요. 이런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철도 사고 등이 발생 시, 철도 사고 등입니다. 등이니까 철도 사고, 철도 준사고, 운행 장애가 포함되겠죠. 철도 사고 등 발생 시 40조 또는 제5항을 위반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런 철도 종사자의 준수사항에서 미조치한 사람들, 현장 이탈 금지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자, 주로 이제 기관사, 관제사, 여객 전무, 여객 승무원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1조를 위반해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어. 어이구. 근데 이때도 자, 기관사, 관제사, 여객 승무원,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 종사자는 몇 퍼센트? 0.02%.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신호기, 조작판, 조성 업무 이런 사람들은 0.3%.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3조. 자, 위험물, 위해물품 나오는 동네죠. 43조를 위반해서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을 맡기거나 그 위험물을 또 운송을 했어. 운송 금지인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위험물이 뭐냐? 점화 또는 점폭약을 붙인 폭약. 점화 또는 점폭약을 붙인 폭약. 건조한 기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내홍지라연, 그리고 기타 장관이 고시한 위험물. 이것이 바로 운송금지 위험물이잖아요. 운송금지 위험물. 대통령이 정한 운송금지 위험물. 그리고 요 44조 1항. 그러니까 위험물을 운송한 자. 이거를 위반해서 위험물을 운송한 자. 위험물을 운송한 자는 자, 요 44조는 운송금지 위험물. 운송금지 위험물. 자, 폭주, 자체 발화 부식가스, 폭발할 우려, 주의 상황으로 폭발할 우려, 자체 발화할 우려, 또 주변에 이제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우려, 유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화물, 그쵸? 자, 이런 위험물을 운송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위험 방지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포장 적재했을 때는 좀 다르죠. 자, 48조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자, 금지 행위. 자, 금지 행위가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를 말합니다.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를 말합니다. 밖에서 돌을 던졌다거나 저 궤도 중심에서의 3m 안에 물건을 방치했다거나 거기에 폭발물을 쌓아놨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래서 시행령 48조는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 행위와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 행위와 구별해라. 자,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 행위는 주로 위험물을 제조하고 전시하지 말고 신호를 오인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말고 감전 설비, 횡단 설비, 신축 굴착 등 이런 거는 2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거랑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구별을. 자, 요 8호는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돌 던짐,
뭐 궤도 중심 3m 이내에 물건 방치 금지, 폭발물 쌓는 거 금지인데 048조랑 구별을 해라.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8호까지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물론 저 위에 있는 것들도 암기해야 되고요. 근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외우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서. 그거는 그냥 느낌, 감으로 하셔야 되죠. 뭐. 근데 3년짜리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자, 3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은 외우지는 마시고 눈에는 담아두시는 걸로. 자, 그래서 웬만한 건 다 2년이더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웬만한 거는. 근데 3년, 위에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5년, 10년 무기징역 다 하셔야 되고요. 자, 3번. 그냥 한번 눈으로 담는 방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는 안전관리 체계죠.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8조 1항이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적 유지거든요. 자, 8조 1항을 위반했어. 그래서 철도 운영이나 철도 시설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했어. 자, 안전관리 체계를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대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승인받을 때만 잠깐이고 나머지는 또 자기 멋대로야. 자, 그래서 이거를 위반해서 결국 철도 운영이나 철도 시설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했어. 이러면 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죠. 자,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지정을 받은 자. 네, 이게 뭐냐면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안전전문기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관들을 지정받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럼 뭡니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법 15조. 꽤 많이 나오네요. 또 15조에 16조, 21조, 24조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이거 역시도 어떤 내용이냐? 운전 적성 검사 기간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 기관에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했어. 이러면 역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런 기관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그리고 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또 그 업무를 했거나 이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자,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26조를 보면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 차량을 운행했어. 이때도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 승인을 받았어. 자, 이때도 형식 승인, 제작자 승인은 전부 2년 2천만 원이네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 요 26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제작자 승인의 면제를 받았어. 면제를 받았어. 거짓으로. 야, 이때도 2년 2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철도 차량을 판매했어. 판매하기 전에 받는 것이 완성 검사잖아요. 설계도대로 제작되었는지, 그렇죠? 설계도대로 형식 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자 승인을 받은 대로
했는지. 자, 근데 이제 완성 차량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 전문 기관에서 하죠. 근데 주행 시험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합니다. 아,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완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완성 차량 검사와 주행 시험으로 나눠지는데 완성 차량 검사는 안전 전문 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행 시험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 26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을 제작했네. 자, 대부분 철도 차량, 철도 용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 승인, 또 제작사 승인 또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럴 때도 2년 2천만 원. 자, 그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 용품을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차량 등에 사용했어. 못 살아. 자, 이럴 때도 2년 2천만 원.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안 되죠. 검사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어. 안 되죠. 2년 2천만 원.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 제작, 수입, 판매, 사용 중지에 따른 그 이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자, 이때도 2년 2천만 원. 자,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철도 노선을 정상 운행한 자. 아유, 이런 강큰 자도 있어요. 자, 2년 2천만 원입니다. 종합시험 운행. 아이고. 종합시험 운행도 완성 검사처럼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시설물 검증 시험, 그다음에 영업 시운전. 그렇죠? 완성 차량 검사는 완성 차량 검사, 주행 시험. 아이고. 재밌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38조와 또 관련된 겁니다. 38조를 위반해서 철도 차량 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알면서 운행한 자. 2년 2천만 원. 자, 그다음에 철도 차량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자, 근데 종합시험 운행도 안 하고 철도 노선을 정상 운행하거나 철도 차량 정비가 되지도 않은 철도 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한 자. 2년 2천만 원이 맞아요. 이러다가 대형 사고라도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더 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다음에 철도 차량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자,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 차량 정비 조직 인증을 받았네. 자, 이때는 2년 2천만 원. 그리고 인증 정비 조직의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 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 장애를 발생시킨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 차량 또는 중대한 운행 장애를 발생시킨 자. 어디에? 인증 정비 조직의 인증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2년 2천만 원. 자, 38조. 그러니까 38조는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철도 차량의 정밀 안전 진단 관련해서 이런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또는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철도 차량을 운행한 자 2년 2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안전불감증. 그렇죠? 그리고 40조 2항 후단을 위반해서 뭐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열차 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 누가? 철도 운행자가 어떤 경우였죠? 우리 천재지변 악천후, 지진 태풍 폭우 폭설 이때. 자,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 운행을 중지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철도 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했어. 이때도 2년 2천만 원. 자, 41조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 여기 해당하는 건데, 자, 여기에 따른 검사에 불응했어. 검사에 불응한 자. 자,
술을 마셨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 음주 측정을 받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2년 2개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앞에서 술을 마시고 업무를 수행한 자는 3년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술 안 마셨다고 끝까지 우기고 검사에 불응하면 2년 2천만 원인가? 이게 좀 어폐가 있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42조 1항을 위반해서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위해 물품을. 자, 그 다음에 45조 1항 2항. 철도 보호지구에서 행위 제한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어.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도 따르지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행위 제한 있었잖아요. 뭐 증축하지 마라, 신축하지 마라, 어떤 거 설치하지 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럴 때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때는 또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을 때는 2년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차량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이게 바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도 2년 2천만 원입니다. 승강장은 과태료나 운행 중인 차량의 비상정지 버튼을 자, 열차가 전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시속 뭐 40km, 50km 달린다고 해요. 갑자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열차가 급정차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뭐 서 있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부지기수죠.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은 뭐예요? 승강장 안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승강장은 과태료에 해당되는데 요 비상정지 버튼, 운행 중인 비상정지 버튼은 2년 2천만 원입니다.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에 포함됩니다. 자, 61조. 철도 안전 자율 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그렇죠. 이러면 누가 자율 보고 합니까? 안 하죠. 사고가 나더라도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러분 좀 구분이 갑니까? 제가 3천만 원 이상은 다 암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3천만 원은 왠지 막 중요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 3천만 원 그 이상은. 근데 2년 2천만 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때요? 이제 뭐랄까 어떤 차량에 관련되고 용품에 관련되고 어떤 승인에 관련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그게 2년 2천만 원. 자, 근데 이제 1년 1천만 원이에요. 1년 1천만 원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대부분이 사람 관련이 많아요. 개인적인 개인, 뭐 기관사, 뭐 관제사, 사람 관련이 많아요. 1년 1천만 원은. 그래서 3년 이상은 무조건 다 암기한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대부분 사람 관련이 많다. 나머지는 다 뭐다? 2년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철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 이거 너무 뜨끔해요. 너무 뜨끔해. 우리 철도청 시절에는 부기관사는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그때는 운전면허가 아니었죠. 운전면허제가 시행된 것이 2007년도니까 부기관사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아니라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소속마다 기한이 좀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부기관사가 많고 저 기관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수급 조절이 또 원활하지 않는다면 뭐 부기관사 경력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10년, 15년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이럴 때는 10년, 15년 된 부기관사와 또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 신참 기관사, 그러니까 기관사가 막 된 지 이제 3년 이내인 사람을 같이 이렇게 조를 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때는 부기관사가 훨씬 더 운전을 잘합니다. 왜? 그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뭐
이런 얘기 더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미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자, 그래서 면허를 받지 않고 철도 차량을 운전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땄어. 자, 그것도 마찬가지. 1년 1천만 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 자격증명을 받았어. 1년 1천만 원.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로 인정받았어. 1년 1천만 원. 대부분 어때요? 사람 관련되죠. 사람. 면허 관련, 자격 증명 관련. 그렇죠? 1년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했어. 면허 취소죠. 면허 취소인데 또 1년 1천만 원이 되네요. 1년 1천만 원. 그다음에 실무 수습도 이수하지 않고 철도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했어. 자, 이때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 실무 수습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실무 수습. 실무 수습. 여러분 서울교통공사만 하더라도 2호선 기관사가 4호선을 이제 운전할 때 실무 수습 받고요. 왜? 선로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구배 위치도 다르고 제동 위치도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 하물며 중앙선을 운전하는 이 영주 기관차 사무소 기관사가 저기 동해 기관차 사무소에 뭐 태백선을 운전한다. 낯선 동네고 다른 업무입니다. 다른 업무. 난리도 안 됩니다. 기관사는 선로를 충분히 숙지하고 어느 위치에서 제동을 써야 되는지 다 암기, 다 숙지하고 나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무 수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심각하죠. 그 다음에 21조 1을 위반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실무 수습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철도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그 철도 운영자도 1년 1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관제 자격 증명을 받지 않고 관제 업무에 종사한 사람, 이 사람도 1년 1천만 원. 그 다음에 이런 관제 자격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을 했어. 이때도 1년 1천만 원. 자, 관제 역시도 실무 수습을 이수하지 않고 관제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1년 1천만 원이죠. 자, 그리고 실무 수습을 받지 않고 관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실무 수습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관제 업무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철도 운영자 등도 1년 1천만 원이다. 왜 업무를 시켜? 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신체 검사와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사망을 위반해서 신체 검사와 적성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 자, 신체 검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죠? 2년마다. 적성 검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죠? 10년마다. 근데 50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신체적으로 건강했다가 갑자기 신체 검사 판정서를 못 받았어. 근데 물론 최초 검사랑 정기 검사랑 뭐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뭐 갑작스러운 병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신체 검사, 적성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고 업무를 한 사람, 이런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뭔가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자,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에 해당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철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 차량 정비 경력증을 빌려준 사람.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철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 차량 정비 경력증을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그러네요. 왜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알선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철도 차량 정비 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용품을 판매한 자. 아이고 참. 판매한 자. 자, 그다음에 31조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요 31조가 20년 이상 중요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지도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들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38조 1항을 위반해서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무서워. 허위로 보고를 했다.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다음에 38조를 위반해서 정비 조직의 인증을 받지 않고 철도 차량 정비를 했어. 자, 그다음에 39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철도 차량의 이동, 출발, 정지 등의 명령을 말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철도 교통 관제사가 하는 업무죠.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어. 이때도 1년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상 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 기간 외에 영상 기록을 한 자. 자,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목적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영상 기록 장치, 그러니까 좀 CCTV가 자기를 비추고 있으면 싫은가 보죠. 방향을 틀어놨어. 자, 아이고. 자,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이런 사람들 역시 1년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기록을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쵸? 뭐 법원의 판결이나 뭐 이럴 때만 제공하지, 그쵸? 자, 그리고 39조를 위반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 기록 장치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당한 자. 영상 기록 장치를 훔친 사람은 아닌데 훔칠 수 있도록 안전 확보를 좀 소홀히 했어. 그래서 도난도 당하고 유출도 되고 변조도 됐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모든 범죄는 누가 잡아요? CCTV가 잡잖아요. 근데 이 CCTV, 이 중요한 물증을 분실했다, 도난당했다, 또 유출했다, 변조했다. 아유, 어마무시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저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해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받았네. 자, 이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제 69조를 위반해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철도 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시행한 철도 운영자.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죠.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필요해요, 사실. 근데 어느 때는 굳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느끼긴 한데요. 근데 이왕이면 자, 안전은 100% 보장을 할 수가 없죠. 200%, 300%, 400% 안전장치를 계속 해놔야 되니까. 자, 특히 4명 이상, 직접 4명 이상의 공사라든가 도급, 그리고 6개월 이상의 뭐 위탁을 맡긴 이런 공사 또는 건설 작업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되죠. 자, 69조 제2항. 이것이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정기 교육이거든요. 정기 교육.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정기 교육을 위반해서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그로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교육도 받지 않고 실무 수습도 이수하지 않고 또 신체검사, 적성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뭐 소속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당당하게 거부해야겠네요. 그렇죠. 아유, 여기 사무소 사정상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그 조건 나올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불합격 판정은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나? 하나니까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는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그 업무를 한 사람이나 그 업무를 시킨 사람 둘 다 처벌을 받으니까. 자, 69조의 4를 위반해서 자, 철도안전 전문 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도 있네요. 자, 어때서 여러분들? 자, 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을 상당히 많은데 꼼꼼하게 보니까 대부분 사람 관련 맞죠. 뭐 기관사, 뭐 관제사, 뭐 정비사,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맞죠? 다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하나 나옵니다.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 500만 원짜리는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제 형의 가중입니다. 형의 가중처벌. 자, 78조 1에 죄를 지어서 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 78조 1이면 뭐예요? 열차가 운행 중인 열차, 사람이 타서 운행 중인 열차를 소외시키거나 열차를 탈선시키고 충돌하고 파괴한 사람.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했어. 사상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그 대구 지하철 사고 낸 놈,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낸 사람 사형이죠. 사형감이죠. 자기로 인해서 지금 몇 사람이 사망했어요. 152명 사망자라니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중시켜서. 가중시켜서. 그렇죠. 자, 왜 자기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서 열차가 운행 중에 있거든요. 운행 중. 근데 그 열차에 불을 질러서 소외시키고 열차를 탈선시키고 충돌시키고 파괴시키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생각나서 자, 79조 1항 사망 또 여기 죄를 범해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79조 1항 사망이 어떤 내용이냐? 자,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 얘가 원래는 5년이잖아요. 5년인데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니까 2.5년을 더해서 7.5년이죠. 업무의 가중이니까. 업무의 가중이라고 형의 가중이니까. 그다음에 이 1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 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3년인데요. 3년이 되고요. 그다음에 17호 철도 보호지구 행위 제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이제 3년이 되는 겁니다. 3년. 자, 그리고 79조 사망. 이런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이 아니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물품을 휴대했어. 그리고 적재한 사람. 그다음에 철도 보호지구 행위 제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자, 이런 사람은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한다. 자, 그래서 2분의 1 형의 가중을 하는 것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 운행을 지장하는 사람, 위해 물품의 휴대금지 위반으로 운행에 지정을 끼친 사람, 철도 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미신고로 운행을 지장시킨 사람, 이런 것들은 2분의 1을 가중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5년으로 가중된 거. 자, 위해 물품을 위해 물품 휴대금지 위반으로 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철도 보호지구에서 행위 제한 미신고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때는 5년으로 가중됩니다. 이미 가중됐어요. 5년으로. 자, 그 다음에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으로 가중된 것은 소회 등 사람을 사망해, 이제 철도 차량이 운행 중인 열차를 화재를 일으켜서 소외시키거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충돌, 탈선, 파괴시킨 사람.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어. 자, 7년 이상입니다. 7.5년, 7년 이상입니다. 7년 이상. 자, 그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인데요. 81조 양벌 규정입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 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 79조 또 같은 조 3항, 이게 뭐냐면 위해 물품 휴대 적재는 이제 제외하는 건데, 자, 요 내용.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도 제외한다. 자, 철도 보호지구에서 행위 제한 미신고 및 명령 위반 2분의 1 또는 5년 징역에 해당될 때, 자, 이렇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요런 조항에 가중죄를 범한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데, 법인에 관하여 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양벌 규정이 뭐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를 좀 고쳐 앉았습니다. 자, 양벌 규정이 뭐냐면 아까처럼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한 사람이나, 수행하라고 했다고 해서 수행한 사람이나, 둘 다 벌금형을 처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거짓이나 위해 물품 휴대 적재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철도 보호지구 행위 제한 미신고 명령 위반의 경우 2분의 1 또는 5년 징역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는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제외. 그리고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인의 대표자가 시키거나 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런 업무를 시켰을 때 시킨 사람, 그다음에 그 시켰다고 해서 하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벌금형을 과한다. 요 내용이에요. 이제 복잡하게 이제 되어 있지만 요 내용의 즉슨 양쪽이 모두 벌금형을 처한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다만이에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예를 들어줄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철도 운영 기간에 입사를 하게 돼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기승전 교육입니다. 모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도 너무너무 자주 있어요. 물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그 밖에 뭐 또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하게 한 자, 소속장,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자, 여러분들 같은 철도 종사원,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서명을 받거든요. 어떠한 교육, 뭐 참석, 확인, 서명 한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좀 일정상 빠듯하고 또는 또 구두로는 교육을 했는데 뭔가 확인을 받지 못했거나 이럴 때 대부분 서명하세요 막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저는 뭐 서명하세요 그러면은 뭐 서명하고 가면 되나 보다 하고 아무 때고 제 서명, 제 사인을 막 남발을 했는데 어떤 분, 제 선배는 그러한 서명을 굉장히 까탈스럽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따져. 그렇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 서명 한번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제 과실로 본인의 과실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속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번의 많은 횟수의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양벌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그만큼 교육을 시켰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저 사람이 고의로 했다. 저 사람이 중과실이다. 이렇게 떠넘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 사례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또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할 때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말 내가 교육받은 게 맞나? 정말 내가 이런 지침을 들은 게 맞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확인하고 해야 돼요. 확인하고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저처럼 이거 사인하고 가세요. 그러면 또 사인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가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전달은 못하지만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는 있었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의 조항 때문에 여러분들 사인할 게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사인할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엄청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대충 그런 어떤 종이로 또는 영상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또 그런 어떤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또 안전습관이 또 몸에 배고 이런 게 아닌데 그 단순한 그 교육 한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사인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과태료를 할 차례인데요. 제 생각에는 요 과태료는 새롭게 또 시작되는 또 조항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벌금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과태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9장. 자, 벌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태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